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을 맞아 가족 친지분들과 서로 세배하고 좋은 덕담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임영님이 새해 인사로 전한 메시지처럼 화목한 연휴 보내시면 좋겠네요. 특히 임영님이 그동안 영드마를 통해서 전했던 낙원내챈과 건강검진은 물론 명절에 대학과 결혼 이야기 안 하기에 이어 술 적당히 드시라는 선한 영향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이 전했던 진심의 메시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그 밖에 설 명절 선물처럼 전해진 정말 기분 좋은 유튜브와 멜론 기록 소식 등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92억의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지난 1월 23일 91억 회 돌파 이후 약 보름 만에 또다시 1억 스트리밍을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곧 100억을 돌파하며 놀라운 다이아몬드 클럽의 힘을 보여줄 날도 머지않았네요. 현재 누적 스트리밍 수는 92억 371만 스트리밍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일 증가량은 564만 2600 스트리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영님이 스트리밍 92억을 가능하게 한 앨범들을 살펴보면 두오다이가 1억 4290만 뷰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는 32억 뷰를 기록했고, 첫 번째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6억 6400만 뷰, 폴라로이드는 5억 7810만 뷰, 그리고 모래알갱이는 2억 1880만 뷰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제 나만 믿어요는 8억 7610만 뷰, 피아노 버전은 5950만 뷰, 히어로 3억 5070만 뷰, 별나사는 5억 310만 뷰를 기록했네요. 또한 데뷔 앨범 미워요는 2억 950만 뷰, 머시 중원디는 9160만 뷰, 엘리베이터 190만 뷰, 그리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2억 33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92억 뷰를 기록한 멜론의 전당은 국내외 아티스트 및 국내 발매 앨범의 멜론 내 기록을 축하하는 명예의 공간인데요. 누적 스트리밍 수 10억 회 이상을 달성한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빌리언스 클럽에는 총 100여 팀이 올랐으며, 이 중 BTS가 누적 100억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다이아 클럽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현재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억에서 100억의 골드 클럽은 임영님을 비롯해 아이유, 엑소 등 3팀이 올랐는데요. 임영님은 전체 순위로는 BTS에 이은 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이제 임영님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 이상 달성 시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조만간 명예의 클럽에 올라 BTS와 명실상부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유튜브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23억 4천만 뷰를 달성하며 눈부신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회수 23억 3천만 뷰 돌파 이후 약 열흘 만에 1000만 뷰가 증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주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59만 명, 총 영상수 722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임영님 유튜브 채널은 새해 맞이 떡국 만들어 먹기 영상이 올라와 큰 인기를 받았는데요. 특히 콘서트 스페이스 사연 소식이 시리즈로 올라오고 있고, 2023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번 총조회수 23억 4천만 뷰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영님 채널이 놀라운 숫자 24억을 넘어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워 30억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구독자 200만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인터넷 SNS 소식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주 재미있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명절 관련 캠페인 소식이었죠. 어제 저녁 임영님 공식 팬카페 영드마를 보며 많은 팬들이 정승대감집 자제분 같은 꽃도령 임영님이 아주 뜻깊은 명절 당부를 해주었다며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술은 조금만 드시라는 메시지였는데, 또 한 번 임영웅 매직이 전해질 것 같다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과거 영드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건강검진 붐을 일으킬 정도였고, 명절을 맞아서도 임영님은 자녀들의 대학과 결혼 등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서로서로 배려를 하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술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서 더욱 특별함을 주었죠.
결국 팬들은 임영웅 이야기를 하면 많은 가정들이 관련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SNS상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영웅이 시댁 캠페인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며느리는 귀한 남의 집 딸이라는 것을 부각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설날 가까워 올수록 많은 주부분들이 우울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영웅이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이는 임영웅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의 건강검진 메시지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생각해보면 이번 명절도 임영웅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올지 궁금해하고 있네요. 다음 뉴스는 유튜브 쇼츠 소식입니다. 설날 임영웅 쇼츠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지난번 공개됐던 영상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한 것이죠. 현재 4개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2024년 새해 목표 건행하자였습니다. 임영웅은 첫 번째 목표로 건강하자는 생각을 했는데 건강해야 콘서트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건강은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기는 나건내청을 하겠다는 다짐도 전했죠. 한편 명절 잔소리 온이라는 영상도 재미있었는데요. 요리를 하면서 매니저 형님에 대해 이것저것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연출된 설정으로 투정하는 모습이 귀여웠는데요. 우리 매니저 형님 뚜껑만 잘 닫으시면 완벽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한편 음식이 몰라보게 맛있어지는 주문편에서는 요리의 진심인 임영웅의 모습을 전했는데요. 솔직하게 자신이 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 중인 햇살 담은 간장을 소개해 주었는데 최고 프로 모델답게 영상을 만들며 기업에게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홍보 효과를 전해주었던 모습이 특별했네요. 이후 일본어로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고 맛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한편 가수가 되어서 가장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는데 엄청 큰 것들은 못할 것이 없어서 LED라든지 무대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다시 못할 것들은 팬들과의 케미라며 정말 재미있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시 똑같이 하려고 해도 못한다며 연기를 할 수 없고 그런 재미있는 순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진중한 시간, 감정을 정말 깊이 교류하는 그런 케미들은 다시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소풍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소풍 떠난 김용옥, 임영웅은 내 첫사랑, 영웅시대 야단 떨만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전했는데요. 지난 7일에 진행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건강검진 메시지와 낙원내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리게 해주었는데요. 이번 소풍의 주제가 아주 특별했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극중 김영옥님은 투덜이 금순으로 분심해서 삐심이 은심역의 나문희님과 관록의 케미를 발산했는데 이후 연명치료와 존엄사 등 묵직한 소재를 아우르며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소풍이 노년의 현실을 덤덤하지만 깊이 있게 비춘 만큼 김용님은 그냥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며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김용균 감독님 스타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서 영화라기보다는 흘러온 우리 얘기를 잔잔히 그렸던 영화라고 소감을 전해주었죠. 한편 소풍을 하며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세월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다 건강하게 맞이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은 아니지 않냐며 소풍은 아파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럴 때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돈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건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그 불행을 대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소풍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며 이것이 우리 영화의 큰 틀이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67년째 현역에서 건재함을 과시 중인 김용옥님은 제가 영화처럼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나이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면서 지금 인터뷰 장소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힘들었다며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벽은 다들 똑같이 느낄 거라며 비단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뎌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캐릭터에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병에 들지 않고 지병이 없어서 조금은 낫게 살고는 있지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봐오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고혈압의 중풍으로 10년을 앓아 누웠다 가시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요즘같이 요양원에서 봐주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집안에 누가 한번 쓰러지면 온 식구가 다 붙어서 가정에서 해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다. 건강은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소풍을 통해 크게 느꼈다고 거듭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문희님과는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등 이미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이번 소풍은 보다 특별한 감회가 있었다면서, 시나리오를 나문희님 매니저의 부인분이 썼는데 우리 둘이 해줘야겠다고 한 5년 이야기했다면서, 근데 처음엔 제작될 가능성이 몇 프로 안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소풍을 만들 수 있게끔 된 것은 나도 그리고 나문희님도 너무 이 작품에 반했기 때문이라며, 서로 척하면 척 정말 잘 맞아서 소풍을 했던 것이 스크린에서 보일 거라고 애틋함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한편 김용욱님은 소풍은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연기를 했고 까불고 노래도 부르고 캐릭터에 빠져서 신들린 것처럼 임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만큼 무척 즐기면서 찍었다고 전했는데요. 감독님이 우리 둘이 노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많이 터치도 안 했는데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셨다면서, 제가 영화를 많이 안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감독님에 따라 작품의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놀라웠다고 감격스러워했던 내용을 인터뷰해 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